자,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같이 눌러보고 하실 거는 없고요. 거의 제가 이제 추가해서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 이제 PT 화면 보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팔짱 끼고 보셔도 돼요. 자, 먼저 지자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능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교육 서버 있잖아요. 여기에 아예 메뉴가 없을 거예요. 들어가 보면 저런 메뉴 없는데 하시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런 메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메뉴가 존재하는데 이제 보태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조사업 관리에 몇 가지 또 우리가 안 눌러봤던 메뉴들이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눌러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화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떤 게 나오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자치단체 보조사업 정합성 검증이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이 메뉴는 없어요. 여기 교육서버에 없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2달밖에. 자,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메뉴인지 기능인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조사업을 만들었을 때 조건이 있었거든요. 1교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1교시에 보조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에 따라서 관리사업을 우리가 설정할 때 정확하게 설정을 잘 했어야 돼요. 그리고 재원도 거기에 맞게, 이게 국고사업인지 지방비 사업인지에 따라서 재원도 명확하게 설정을 다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보조사업이 되려면은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조건들이. 그런 세세한 조건들이 어디선가 어긋나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뭔가 어긋났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알게 되면 그걸 또 되찾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게 잘못된 뭐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시스템에서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합성을 검증하는, 보조사업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게 정확한 형태인지 적합한 형태인지를 검증하는 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보조사업 정합성 검증에 들어가서 조회를 눌러보면 아래쪽에 뭔가 뜰 수가 있어요. 안 뜰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뜨겠죠. 근데 뭔가 떴어요. 떴다는 거는, 떴는데 검증에 뭐가 확인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검증 결과 보니까 예산 재원을 확인해 보래요. 근데 재원 봤더니 보조사업 구빈지 국고로 돼 있죠. 이거 기억하세요. 국고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있죠. 소방청 뭐 이렇게 써있는 이 사업을 2호조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세팅을 해놓은 사업이지?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화면 우리 들어가 봤었죠. 1교시 때. 세출요금 목록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여러 가지 산출 근거를 쭉 만들어 추가를 해놨고 오른쪽에 관리사업을 매핑을 시켜놨는데 매핑 시켜놓은 관리사업을 보니까 다 기본관리사업 하나를 몽창 다 매핑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놓은 겁니다. 하나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세출 과목 비슷한데 이거 약간 다른 것 같아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밑에 재원 정보가 어떻게 보이나요? 재원 정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체 재원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명히 세팅을 해놓은 관리사업이었나 본데 이게 자체 재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거는 국고사업이 아니라 시도비 사업이었다면 관리사업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관리사업을 추가해서 만들어서 이거는 다른 관리사업으로 매핑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국고사업이었으면은 위에 보시면 재원 쓰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다가 집어넣든지 둘 중에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는 해답은 아시겠죠, 담당 선생님께서. 국고사업이었으면 재원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고, 이게 지방비 사업이었으면은 관리사업을 지방비 걸로 만들어서 매핑을 다시 해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해주는 메뉴가 만들어졌다. 정합성 검증이라는 메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조사업별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보조사업별 현황이라는 메뉴에서는 이제 조회 조건을 넣고 조회를 해보시면
자치단체에서 만든 보조사업들 있죠. 보조사업의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리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관리사업 얘기예요. 관리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 하위에 관리사업들이 보이고요. 관리사업 밑에 어떻게 우리가 아까 우리 예산 산출금고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 쭉 나열해서 보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관리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보시면 회계부분, 부서, 세부사업, 관리사업, 통계목, 재원들 다 보이고요. 그리고 현액, 이월액, 지출액, 그리고 보조금 속성 어떻게 세팅해놨는지도 오른쪽에 스크롤 쭉 옮겨보시면 다 보입니다. 국고사업, 지방보조사업 다 조회 가능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보조사업 현황 확인, 그리고 결산할 때 특히 활용을 하게 됩니다. 결산하다가 금액 안 맞는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 화면 들어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근데 이런 화면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정보를 보려면 2호조에 가가지고 이 비슷한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그건 좀 불편했어요. 2호조 화면이니까 보조금만 안 보이고 쓸데없는 거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 관련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메뉴를 새로 만든 거예요. 보탬이 안에다가 새로 이렇게 딱 가져다 놨습니다. 이 활용하시라고. 자, 다음으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라는 메뉴입니다. 보조사업 관리카드 메뉴는 여기도 있긴 있어요. 보조사업 관리카드 메뉴가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메뉴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보조사업 관리카드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 있죠. 사업자분들이 보조사업을 이제 하나씩 하시잖아요.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그 서류입니다. 그거 출력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근데 이제는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보조사업 관리카드 메뉴에 들어와서 먼저 관리사업을 선택합니다. 관리사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조사업인 거예요. 우리 보조사업 만들어 놨던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관리사업은 하나예요. 만약에 이 관리사업이 1억 원짜리 관리사업이다, 즉 보조사업이다 라고 하면 이 1억 원짜리 보조사업을 몇 명의 사업자한테 줬을까? 보조사업자한테 몇 군데에다가 이거를 나눠줬을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10군데에다가 줬을 수도 있고 20군데에다가 줬을 수도 있고 한 군데에다가 그냥 몰아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업을 선택해서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하면 일단 그 보조사업 정보가 나옵니다. 나왔죠? 나왔는데 밑에 사업명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 사업비를 받은 민간 보조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 우리가 만든 관리사업은 1억 원짜리 하나인데 보조사업자 10분한테 한 분은 500만 원 드리고 한 분은 1000만 원 드리고 한 분은 2,500만 원 드리고 이렇게 다 나눠서 드렸단 말이에요. 10분한테 드려서 사업이 10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그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개의 사업 중에 내가 이제 조회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서 검색 누르시면은 밑에 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개 사업자면 10번이 나오겠죠. 10개 서로 다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으면 출력 버튼을 눌러서 우측에 출력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관리카드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화가 필요하다. 보조사업자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하나씩 관리카드로 필요하다면 여기 들어와서 출력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메뉴입니다. 보조사업 관리카드라는 메뉴도 있다라는 거 소개해드리고요. 광역기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민간 공공 사업자분들한테 지원했던 그 하나하나의 사업 정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지자체 보조사업별 수행사업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없어요.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메뉴인데 새로 이거는 만들어진 지 조금 되긴 했어요. 취지가 뭐냐? 이제 보조사업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관리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보조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사업자분들 이 관리사업 1억 원짜리 사업을 보조사업자 10분한테 나누어서 선정을 해드렸다. 그래서 10개의 사업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한눈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10분의 사업자분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화면 한 군데 화면에서 그 10개의 사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쫙 파악하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메뉴가 이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시면은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해서 내가 만든 관리사업 1억 원짜리 관리사업 선택해서 조회를 하시면요.
그 사업 밑에 들어가 있는 민간 보조 사업들이 쫙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보시면 사업 정보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집행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뭐 반납은 얼마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쭉 나옵니다. 여기 살짝 보시면 이 부분 좀 눈여겨볼게요. 눈여겨보시면 지자체 보조사업 코드가 똑같은 게 쭉 있죠. 똑같아요.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 보조사업은 다 다르죠.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리사업은 하나인데 하나의 관리사업을 민간 보조사업자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이제 교부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자체 보조사업 하나에 선정했던 민간 보조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업은 보시면은 사업 하나에 민간 한쪽에다 보냈나 봐요. 그냥 몰아서 그냥 보내드렸나 봐요. 지자체 보조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민간 보조 사업의 현황을 조회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각 민간 보조 사업의 사업비, 집행금액, 반납, 징수, 즉 정산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광역기초의 민간 공공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민간 보조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메뉴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딱 한 사람만 관리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 군데의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을 사업을 들여가지고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한눈에 보고 싶다면은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던 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에 관련된 기능들이 보태미에 많이 도입이 됐어요. 현재 많이 도입이 됐는데 오늘 그걸 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 드릴 건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맛보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에 대해서 흐름은 한번 쭉 훑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관련된 기능이 보태미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시기별 그리고 업무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오늘 1교시 때 예산 편성 해봤잖아요. 예산 편성 할 때 뭔가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건 총괄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1교시 때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유사 중복 사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사업을 만들었었잖아요. 관리 사업을 만들었는데 저쪽 부서에서도 비슷한 관리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사업을. 우리가 관리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중복돼서 만드는 거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에서 만드는 사업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 뭐 1000개 넘어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무리 총괄 담당자도 그걸 하나하나 다 비교는 어떻게 해봐요? 못 해보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사업을 검증하는 기능이 있다. 총괄 담당자께서 이런 기능을 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이게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아무래도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사업 담당자한테 이거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뭔가 후속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편성하실 때 뭔가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보조 사업자 선정하실 거예요. 이제 사업이 다 확정되고 사업 다 확정되면 이제 사업자분들 선정하잖아요. 선정할 때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온라인 자격 검증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 자격 검증은 이제 보조 사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 이걸 보려면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나 국세 납입 증명서 같은 걸 떼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떼어서 증빙으로 삼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걸 위변조하지는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국세청이나 아니면 행안부 자료를 연계받아서 증명이 시스템적으로 딱 연계돼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또 온라인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격증.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게 혹시 위변조된 건 아닐까? 그러면 그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 자격검증기관이랑 연계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져와서 자격정보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격정보까지는 연계는 안 돼 있어요. 기초 단계인데 기초적인 단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점점 더 이제 강력한 기능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정보를 보게 되는 거니까 보조사업 하시려는 분이 동의는 해야 돼요. 예, 제공 동의를 해야 돼요. 본인 개인정보니까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는 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도입이 됐다.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 딱 접수받아가지고 이제 선정 작업을 할 때 이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정 작업을 할 때 이 보조사업자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딱 가져다 줍니다. 안 그랬으면 선생님들 서류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이분들 옛날에 혹시 징계받은 적이 있나? 그럼 그 정보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스템에서 이분들이 무슨 징계받은 적이 있다, 수행 배제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정보 딱 보여줘요. 그냥 시스템은 이런 거 쉽잖아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갖다 주기가 쉽죠. 그리고 중복수급 사전점검 이런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업자를 이분을 선정할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 이미 우리가 지금 선정해드리려는 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사업을 이미 또 딴 데서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다든지 다른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한테 똑같은 사업을 또 드려야 되는 거네? 그럼 드려야 되나? 배제할까? 이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선생님들께 제공해드린다는 거예요. 판단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배제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정을 할지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 판단이지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중에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쓰잖아요. 즉 집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집행에 대해서 그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집행을 잘 하고 계신가, 등록했나 이거를 그때 들어가서 점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검해봤더니 문제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내줄 수도 있고요. 보조사업자한테. 그리고 수행사업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고서를 받았다든지 또 조금 아까 보셨던 집행점검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좀 발견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점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서면 점검이나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문제사업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사업으로 등재를 시킨 다음에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없으면은 상관없는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에서 사업 중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시작하고 끝나고 하니까 그런 모든 기관에서 상시 중복수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점검을 1, 2차로 지금 써놨는데 1차는 총괄 담당자가 1차로 한번 돌려봐요. 이거는 총괄 담당자가 이게 하실 때 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중복수급 돌려봐요. 그래 중복수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담당 선생님들께서 또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복수급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정 지어주고 부정수급자로 돌리거나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부정수급자로서 일단 대상자로 후보자인 거예요. 진짜 부정수급은 아니에요. 조사해봐야지 알죠 그거는. 근데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하면은 그래? 그럼 조금 수상한데? 나중에 점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럼 일단 부정수급 대상자로 즉 후보자로 등록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이게 행안부에서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어 놨어요. 솔루션을 만들어 놔서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보내줘요. 짝짝짝 보내줘요. 그래서 부정수급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부정수급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서류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부정수급 후보자가 뽑히게 되고 선생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이 부정수급 후보자를 알아봐서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부정수급자로 아예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이제 계속 남는 거예요. 부정수급자로 남아서 이 정보가 나중에 또 제공이 되고
그리고 현재 만약에 사업 중이었으면은 사업 중단시키고 반환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제재 부과금 같은 거 부과하거나 또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중에 요 남은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상시 부정수급 관리 이 두 개만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조사업 예산 편성할 때 유사중복 사업 걸르는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총괄 담당자 하시는 겁니다. 유사중복 기준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기준 하나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건 총괄 담당자가 그냥 임의대로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출 건수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도출이 되고 너무 적으면 또 너무 타이트하게 도출되니까 적당히 넣으시겠죠. 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검증 요청을 합니다. 검증 요청 누구한테 하냐? 시스템한테 하는 거예요. 요 보태미 시스템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만들었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선택하고 위에 검증 요청을 딱 누르면 그때부터 시스템에서 관리 사업들을 다 교차 검증을 하게 돼요. 혹시 겹치는 거 있나? 비슷한 거 있나? 다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안 돼서 다음 날에 결과가 나와요. 하루 있다가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결과가 쫙 나와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보셔야 돼요. 결과가 나왔으면은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 유사 중복 사업 검증 결과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준 사업이 나오고요. 기준 사업이 이제 목록에 타타타 나오거든요. 유사 중복 사업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기준 사업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업을 딱 클릭해 보면은 이 사업이랑 제일 비슷한 사업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사업을 선택하면 두 번째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들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나와요. 그럼 1등으로 나오는 사업들은 한번 봐야 되겠죠. 제일 비슷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 중복 사업을 검증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총괄 담당자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너무 똑같은 사업인데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결과를 의견을 입력해서 저장을 일단 결과를 입력해 놓고 이제 뭔가 조정을 하실 거예요.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앤다든지 이런 조정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상시 부정수급 관리하는 어떤 체계는 뭐가 있는가? 사후에 중복수급 의심검토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수급 검토를 하려면 데이터가 이제 조금씩 쌓여나가야 되거든요. 먼저 총괄 담당자가 1차로 검증을 한번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총괄이 검증하는 화면은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보내드리면 이 화면에 그 목록이 나와요. 이거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화면이에요. 조회했더니 검토 결과 목록이 나왔네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든 두 개도 있어요. 그러면 총괄 담당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1차로 이제 확정이라고 총괄 담당자가 보내줬던 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총괄 담당자 입장으로는 아래쪽에 1차로 검토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써 있는 거예요. 총괄 담당자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다시 보시고 최종적으로 중복수급이다 확정 저장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복수급 확정까지는 되는 거고요. 여기 확정으로 해놓으시면은 부정수급자 확정관리라는 메뉴로 여기 이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요. 일단 후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후보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진짜로 이게 부정수급이라는 건 아니고 일단 겹친 것 같으니 후보자로 뽑아놓자 라고 넘기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 의심자 관리라는 메뉴인데요. 이거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후보자로 등록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메뉴가 부정수급 의심자 수기관리예요. 의심자예요. 진짜 부정수급자는 아니에요. 아직 의심자를 수기로 일단 등록시켜 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점검 대상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등재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 등록 부분이 뭐 외부기관 신고라든지 뭐 감사원에서 신고했냐 수사기관에서 들어온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면은 역시 부정수급자 확정관리 즉 후보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은 신고 들어왔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서류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가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솔루션이에요. AI가 돌려준다는 그 솔루션입니다.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 관리거든요. 조회를 해보시면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나오겠죠.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 관리 메뉴입니다. 조회 누르시면 관리사업이 나올 거고요. 관리사업 선택하시면, 즉 보조사업 선택하시면 거기에 민간 공공사업들 쭉 나올 거고요. 민간 공공사업을 더블 클릭했더니 밑에 탐지 결과가 나와요. 이게 AI가 탐지해 준 거예요. 탐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 탐지 결과를 보시면 이건 맨날 해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탐지 결과가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 결과를 보는 화면으로 또 넘어가 봐야 돼요. 이 결과를 더블 클릭하시면 탐지 결과 상세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솔루션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내줬다 하더라도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짓는 건 사람인 거예요. 솔루션이 아무리 문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문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에서 걸러줬지만 우리가 결과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를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점검 결과 부정 여부는 우리가 넣는 겁니다. 이거 선택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정상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거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하나라도 부정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부정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장하고 점검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통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보내는 거예요. 역시 또 계속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후보자로 보내는 거예요. 저장 누르셔서 부정수급자 확정관리 쪽으로 또 후보자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데 이렇게도 걸러낼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중복수급 돌릴 수 있고, 제보 같은 거 받았을 때 요거 시스템에다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솔루션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수급 확정관리, 즉 후보자로 부정수급 대상자로 일단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화면은 부정수급자 확정관리 메뉴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제 후보자들이 이쪽에 다 모여있는 겁니다. 후보자들이 모여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조회를 해서 보시면 부정수급 등록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수급 등록 구분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점검관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중복수급 이렇게 총괄해서 1차로 하고 우리가 2차로 하고 이렇게 돌리는, 그리고 기타, 이건 수기 등록, 뭐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직접 아까 등록했었죠. 세 번째 패턴, 요게 솔루션이 모니터링 AI가 돌려주는 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등록이 들어옵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후보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후보자로 들어왔으면 이제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백방으로 알아보셨겠죠.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건지 방문도 해보시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셨겠죠.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최종 결과 여기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죠. 결과 넣는 화면이. 최종 결과를 넣어주시고 나서 확정 여부를 확정,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이 사업자는 부정수급자로 등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사업 중이면 사업 정지시키고 반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끝난 사업인데 부정수급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제재부과금 들어가야 되겠죠. 징계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에다가 다 등록을 이렇게 시켜놔야 나중에 이 정보를 또 쓸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자가 나중에 보조사업 또 하겠다 그러면 이 정보 제공 나중에 와서 또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저장 클릭하면 부정수급자로 확정돼서 문제사업,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일시정지, 그리고 이미 했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도록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문 몇 가지 선생님들 해주셨던 거 안내 드릴게요. 교재는 없으니까 한번 쭉 편하게 들어주시고, 선생님께서 많이 하셨던 얘기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장황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도비 보조사업 확정 통보 다 끝났어요. 광역에서 A 보조사업, B 보조사업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도 A 보조 사업에다가도 확정 통보 매핑을 했겠죠. B 사업에다가도 했겠죠. 근데 광역에서 갑자기 A 보조 사업, B 보조 사업을 A 사업 하나로 합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광역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기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하긴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구조였어요. 광역 A 사업의 기초 2개, 광역 B 사업의 기초 2개, 이렇게 사업들이 매핑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확정 통보가. 근데 A와 B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합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B 사업은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정 통보 매핑했던 것을 끊어줍니다. 이거 삭제하면 되거든요. 기초에서 삭제해요. 그리고 B 사업은 하나로 합쳐졌겠죠. 그러면 C랑 D 사업이 기초에 있던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예, 합쳐졌으니까 매핑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A 사업에다가 4개 사업이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연하게 관리사업 뜻 확정 통보는 유연하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확정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보조사업 조회가 안 된대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조회 안 된대요. 요거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관리사업 만들 때 보조금 속성 이거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기본이잖아요. 이거 처음에 스타트가 이거였죠. 우리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제대로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통계목이 기초지원 통계목이어야죠. 엉뚱한 통계목으로 되어 있으면은 확정 통보 안 됩니다. 확정 통보 대상은 뭐라고요? 기초지원 통계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리고 사회부 장족세금. 이 3가지만, 그러니까 5가지만 가능합니다. 시도해보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들어와서 뭐 증액이나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 광역에서 일단 사업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나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업비 증액을 시켜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에서 교부 신청해가지고 결정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그럼 그거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했던 거 다 취소하고 반려해놓고 이거 정리부터 쳐야 돼요. 그리고 기초에서는 교부 신청했던 거 다 치고 삭제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이제 광역에서 추경예산 확정 통보 다시 해야 돼요. 증액된 걸로 확정 통보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확정 통보 했었던 것처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확정 통보 연습할 때 그 추경 6차로 했던 거예요. 추경으로 했던 겁니다. 그 본예산으로 안 했어요. 추경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확정 통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했으니까 기초에서는 사업비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핑도 다시 해주셔야 되겠죠. 기초에서도 다시 매핑을 합니다. 당초 금액에 증감액 더해가지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된 거예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 통보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역에서는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메뉴에 들어가서 확정 통보 다시 해주셨나 안 해주셨나 확인해봐야 되겠죠. 안 했으면 빨리 하라고 연락하시겠죠. 확정 통보 다시 하시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대로 가면 됩니다. 기초에서는 교부 신청 다시 하시고 광역에서는 접수받아서 교부 일정하고 그리고 교부해드리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 들어왔으면 확정 통보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뭐 그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사전 통보, 확정 통보 금액 달라도 돼요? 사업이 달라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전 통보는 예행 연습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라도